봅시다. 90쪽으로 넘어가요. 90쪽. 자, 90쪽 숙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94쪽으로 가봅시다. 94쪽 질문 있으신 분 94쪽 있어? 3번 3번 풀어봅시다. 3번 성우야 기운내라. 94쪽 3번 H2 N2 HCl 그 다음에 NH3 CH4 그 다음에 CO2 봅시다. 결합 방향 중심 원자 그 비공유 전자소유.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결합 방향 하나죠. 이 친구 결합 방향 하나잖아. 이런 친구들은 다 뭐야? 직선형이야. 그렇죠? 얘는 다 직선형이고 선형. 자, 이제 HCl H랑 CL이 단일 결합인데 이 친구도 중심 원자는 3개부터가 중심 원자이겠지, 그렇지? 얘는 양쪽에 대칭이니까 이 친구도 선형이고 여기서부터네. 자, 이 친구는 NH3니까 결합 방향은 3방향,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1개, 그래서 합치면 몇 개? 4. 그래서 이 친구 입체형이네, 그렇지? 입체. CH4면 CH4면은 결합 방향이 4방향,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 그래서 합치면 4개. 이것도 입체네. 자, CO2면은 2방향 결합 방향이 그리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서 2개면 누구야? 선형. 기억나지? 3개, 4개면은 요 2개 더해가지고 3개, 4개면 4개가 입체, 3개면 삼각형, 2개, 1개면 선형. 직선형. 알았지? 됐어? 한 개짜리는 H1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선. 2개면은 이제 CO2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돼요. 여기 한번 봐볼까? 혹시 NOH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전자들의 모양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합 방향은 몇 개? 결합 방향은 하나, 2개. 그 다음에 비공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몇 개? 1개. 그래서 이 친구는 전자쌍은 3개짜리니까 삼각형. 알았지? 그리고 분자는 요렇게니까 구분형. 알았죠? 그래서 사익각 물어보면 사익각 90도가 아니고 사익각 몇 도가 돼야 돼? 삼각형의 사익각은 얼마? 120. 맞아, 120도.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2개를 잘 더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 친구 봐보자. 이 친구 그러면 사익각이 몇 도야? 이 친구는 사익각이 120. 여기를 봐보자. 입체니까 109.5도 사이해야 돼. 109.5도인데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얼마? 107도. 잘했습니다. 107도.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까요? 분자 구조가 선형인 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하나 분자 구조예요. 알았죠? 전자쌍 구조랑 분자 구조 다릅니다. 분자 구조가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구나. 하나, 둘, 셋, 네 개가 선형이네. 그래서 네 개가 선형입니다. 분자 구조는
그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분자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결합각은 그러면 결합각은 어떻게 해야 돼? 결합각은 이제 전자쌍이 많이 결정하죠. 그죠? 알았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비읍이고 2번 자, 다중결합이 있는 건 하나, 두 개네. 그래서 뭐냐 니은, N2 그 다음에 비읍, CO2 3번 입체 구조인 분자예요. 알았죠? 분자, 전자쌍을 보는 게 아니야. 분자가 입체 구조인 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입체 구조죠. 그죠? 이거 입체 구조. 왜냐면 NH3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고 얘도 입체 구조예요. C 이렇게 알았죠? 자, 그래서 입체 구조인 거가 그러면 리을 그 다음에 미음이고 그럼 이 친구는 입체 구조인가 평면 구조인가 이 친구는 얘는 지금 전자쌍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뭘 해도 뭐예요? 얘는 평면 구조예요. 알았죠? 알았죠? 왜냐면 결합방향이 3개, 비공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1개니까 총 둘이 합치면 3개고 3개는 삼각형이니까 전자쌍이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결합 구조는 입체 구조가 나올 수 없어요. 알았죠? 잘 적어주세요. 모르시는 분 적으시고 아시는 분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95쪽으로 가볼게요. 95쪽 아시는 분들은 자, 잘 적어주세요. 95쪽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95쪽. 시우야 공부 좀 해왔어. 그래. 여기는 쉬우니까 열심히 하세요. 3단원까지 쉬워요. 4단원이 어렵지. 이야기 드렸죠? 그 지역의사제 여러분부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서울대 가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네, 아마 3포에서 6포까지도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 땐 좋네요. 6포 열심히 해봅시다. 6포 말이 쉽지만 말이 쉽죠. 말은 뭘 못해. 하버드야 난. 근데 아무튼 6포까지 늘었어요. 3포에서 뭐라고? 하버드는 돈 주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학을 더 가기 어렵죠. 기부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버드는 20억 있어야 될 거야. 20억. 자본주의잖아. 자, 서울대가 이제 3%에서 6% 바뀌었습니다. 6% 바뀌었습니다. 중국고 작년에 3명인가 간 것 같던데요? 서울대 5명 붙여냈는데 5명이면 우리가 2% 아니에요? 뭐라고? 2% 아니에요? 아, 그걸 생각하셔야 돼. 왜 많이 합격을 못했냐? 수능 최저. 수시는 24% 같아요. 네. 그러니까 6%까지 서류를 3%까지 합격을 하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송덕고 같은 경우 그 해 수능 최저를 많이 맞췄냐, 못 맞췄냐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영어 때문에 어떤 거요? 그 영어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컷이 몇일지 모르겠다. 아마 합산 6 정도 되지 않을까? 3학년이요? 근데 9등급제 6이에요, 알았죠? 네. 9등급제. 여러분 지금 5등급제 말고 9등급제 아마 6일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대 가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 면접을 예전에는 1회만 볼 건데 앞으로 면접을 늘릴 거라는데 2회에서 3회 정도 볼 것 같더라고. 대충 그 원어 작업 핑미야. 누가 그랬어요? 바뀐다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 말이 누가 그랬어요? 핑미야 내가 방금 말한 거예요. 저를 뽑아주세요. 아무튼 그렇대요. 면접을 3번 볼 거예요. 서울대 면접을. 알죠? 핑미야처럼 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서울대 가라고 하면 갈 겁니까 혹시? 가야지. 가야지. 네, 뽑아만 주신다면. 근데 수능 최저가 영향을 많이 미쳐서 안 가고 싶다고 옆에서 가라고 해서
가야지 무조건. 인생이 바뀌는데 가야 돼요. 여러분. 저기 95쪽으로 가볼까요? 95쪽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95쪽 95쪽 넘겨봅시다. 자 96쪽 96쪽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서울대랑 서울대 합격하는 친구들 대부분 의대를 같이 합격해. 거의 그러거든. 거의 이제 의대 갈 정도면 서울대 무조건 합격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항상 그걸 많이 고민하긴 하더라고. 서울대 갈까요? 아니면 의대 갈까요? 그걸 많이 고민하더라고. 좋은 상상이죠. 여러분이면 뭘 선택할 겁니까? 선생님 어떻게 나왔어? 저면 참 집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볼 때 의대가 괜찮은 것 같아. 집에 여유가 있다면. 왜냐면 의대를 가려면 의대를 가고 나서 돈을 벌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그지? 대학교 뭐 4년 뭐 이제 전문의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한 10년 꼬라박아야 되는데 남자면 군대까지 치면 12년. 난 전에 빠져야 돼. 아 그래? 그러니까 32년 후에 처음 돈을 버는 거잖아. 남자들 같은 경우. 집이 버텨줘야 돼. 그지? 집이 버텨줘야 돼. 근데 서울대면 바로 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건 뭐 걱정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의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봉사 정신 없으면 의대 의사생활 하기 힘들어. 돈만 생각하면은 현타가 많이 온다 하더라고.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서울대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60세 이후에는 의사가 낫지. 은퇴가 없으니까. 그죠? 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뭐라고? 은퇴가 없어요. 그렇지. 의사는 은퇴가 없지. 그렇잖아. 정년이 없잖아 의사는. 그냥 죽기 전에 수술해도 돼요. 아 그럼 아니 그렇긴 안 하. 너가 환자여도 안 하지 않을까? 그거? 너가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내일 수술 와. 그러면 막손 떨고 있어. 그러면 너가 또 가겠냐? 안 가지? 오오오 안 되지. 사람들도 똑똑한데 아마 이제 실제 수술이 가능한 건 거의 60세 그지 전만 수술 가능할 거야. 근데 요즘은 젊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로봇 수술이 많대. 서울대 가면 로봇 이용한 수술이 많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로봇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기대 어떻게 보면 직업 연수가 늘어나지. 근데 아무래도 60세 이후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102쪽 102쪽으로 가봅시다. 102쪽 여기 수업했나? 했어요. 안 했습니까? 해봅시다. 그림자의 극성. 혹시 이제 의대 가실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수학은 어차피 다 하니까 상관없죠. 이제 어차피 수학은 여러분이 의대 가든 안 가든 다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의대 가면 물, 화, 지는 안 해도 돼요. 원까지만 보이거. 그 다음에 고3 때는 화학, 생명 2과목, 그 다음에 화학 1과목. 알았죠? 더 듣는 건 상관없지만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알았죠? 더 듣는 건 상관없습니다. 더 듣는 건 비추예요. 수업량이 너무 많아서. 알았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로 선택에 내신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로 선택에서 내신 안 들어가는 과목이 있어요. 반영 안 되는 과목. 과학탐구 실험? 뭐 이런 거?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수학에서 뭐 인공지능 수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죠? 내신 반영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 위주로 좀 되는 것도 있어요. 거의 다 돼요. 여러분 다 되고 안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거 다 듣고 그다음에 좀 그거로 돌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알았죠? 뭐
생활과 윤리? 아니 또 깔리나? 윤리 들으라고 하더라고. 사요. 사회 중에.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서 많이 보는 거는 출결. 여러분 출결 진짜 많이 봐요. 출결만 잘하면 어느 정도. 아, 잘하면이 문제가 아니고 잘 못했을 때 감점이 너무 커요. 알았죠? 출결. 잘하면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비정상인 경우에 페널티가 너무 심해요. 출결 그다음에 봉사 시간. 봉사 시간. 이거는 그냥 수험생만 체험해도 돼요. 근데 안 했을 때 페널티가 너무 커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그 뭐냐 그 친구 교우관계. 점수 주는 거. 점수 주는 거가 아니고 교우관계 멘토멘티 이런 거. 할 걸.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멘토멘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친구들끼리 이제 그룹 짜가지고 누구 한 명 가르쳐주고 누구는 배우고. 그렇죠? 전에 형도 생기부 들어가 있는데. 엄청 중요해요. 알았죠? 여러분이 생각한 거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알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자 인재가 아이네. 어이냐 아니냐? 멘티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좋은 거예요. 상관없지. 근데 굳이. 1학년 때부터 뭐 매일 사람을 내내 하는 그것도 좋고 만약에 그 좀 맞는 애들 친한 친구 있으면 하면 좋지. 인재가 아이냐 인재상 아이 맞지? 인재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예를 들어 85점 예를 들었고 한 83점 그리고 여기에는 멘토 멘티 하고 얘는 멘토 멘티 안 하고 그러면은 대학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 친구가 훨씬 뛰어나던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봤을 때 여러분 1, 2점 차이가 알지? 큰 차이는 안 봐. 그 대신 이럴 수 있어요. 자, 저 정도면 전교였잖아요. 아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갖고 75점 75점이다 서울대다 그러면 이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 컴퓨터가 걸러버리기 때문에 서울대 그 입시 그 컴퓨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죠. 근데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서류가 여러 그 담당자한테 온다면 엄청 좋은 사람이고 점수가 높아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1, 2점 차이, 서류를 받았을 때 1, 2점 차이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 멘토, 멘티 꼭 하시고 이게 점수가 들어가질 않아요. 점수가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이제 독서록도 아시겠지만 독서록도 점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세요. 알았죠? 그리고 쓰고 AI 돌려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근데 면접 때는 질문하거든요. 면접 준비를 하세요. 알았죠? 면접 있어요. 당연히 있지. 고등학교 때요. 아니 대학교 때 당연히 있지. 너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얼굴 보고 면접이 영향을 많이 끼쳐요. 알았죠? 뭐라고? 보여주기 싫어. 얼굴 보여주기 싫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근데 뭐 어떻게 면접 봐야지. 자 알았죠? 그래서 멘토 멘티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책으로 가볼게요. 혹시 의대 준비하시면은 진짜로 의대 만약에 자기가 생각이 있다 하시면 멘토 멘티 교우관계 알았죠? 그리고 좀 윤리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윤리의식. 어차피 여러분 서류 합격하시면 서울로 면접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거기 가면 대충 말해줄 건데 생기부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자 지울게요. 그리고 요즘은 AI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알았죠? 아마 여러분 때는 생기부의 반영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비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생기부 다 AI 돌리는 거 대학 교수들도 알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학교 내신하고 활동 평가보다는
활동을 어떻게 했냐보다는 활동했냐. 뭐 했냐. 활동 평가는 AI가 써줘 버리니까 알았죠? 활동했냐. 그 다음에 면접. 우리 AI 돌려보면 화려한 친구잖아.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다 구라 같아. 알았죠? 면접. 이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짠. 그리고 대학교마다 시험이 생길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대학교마다 자체 평가가 논술처럼 생길 거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Z 점수로 평가가 안 되면 현재로 평가가 됩니다. 안 되면 개인적으로는 돈이 자식한테도 영향을 주는 시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Z 점수 평가랑 수능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 Z 점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Z 점수 평가는 학교 평균분의 학생 원점수. 이거 학교 차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학교 차별을 없애려고 Z 점수를 없앨 경우에는 무조건 대학교 고사가 생길 거야. 무조건 대학교 고사가 생길 거야. 맞죠? 그럼 누가 유리할 거냐? 서울 애들이 유리해. 서울에 다 학원 몰려있잖아. 그렇죠? 뭐 그러하니 나중에 혹시 변경 있으면 알려줄게. 아무튼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만약에 입시제도가 바뀐다, 수능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냥 돈 있는 친구들이 계속 돈 있고 가난한 친구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시대로 갈지 않을까. 근데 거기로 가려나 봐 진짜. 자 봅시다. 자 분자의 극성 봅시다. 무극성 분자부터 합시다. 자 무극성 분자 내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래서 H랑 H가 자 단일 결합하고 있어요. H랑 H가 전기음성도가 2점이지. 여기 H도 2점이지. 그죠? 얘들아 일어나야 돼 얘들아. 페이지 102쪽. 자 그러면 이제 당기는 힘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2점이고 전자를 당기는 힘이 2점이면은 전기 음성도 합이 얼마 나올까? 전기 음성도 합이 맞아요.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불러요. 이런 친구를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불러. 이런 친구를 무극성 분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 하는데, 자, 전기음성도가 산소를 기준으로 당긴단 말이야, 서로. 그래서 산소가 전기음성도 몇이었지? 3.2? 3.4? 3.4 맞지? 3.2냐? 응. 가보자. 근데 이거 여러분 외워야 돼. 이거 3.4 전기분동 3.4 알았죠? 외워야 돼. 알았죠? 3.4 이거 외우는 거가 시험 때 많이 나와가지고 3.4 그러면 이거 전기 음성도 합이 얼마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죠? 그렇지. CO2 한번 봐볼까? CO2 C가 전기 음성도가 얼마였지? 대충 2.6인가? 대충? 그리고 얘는 3.4 그러면 형우야 자 음성도 차가 얼마야? 둘이 음성도 차가? 둘이 빼면 얼마? 0.8 그지? 둘이 빼면 0.8 그러면 탄소 주변으로 0.8로 당기고 0.8로 당기니 탄소에서 전기 음성도 합이 얼마 나와? 0 나오지. 탄소 주변으로 0.8 당기고 0.8 당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얘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라고 부른다고. 알았죠? 됐죠? 이런 친구가 뭐라?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제 극성분자는 이제 쌍분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 돼. 알았죠? 쌍분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 된다. 그래서 저기 HCl H가 2.2였던가? 2.2 그죠? 2.2고 CL이 3.0이었던가? 3.2인가? 3.2 해가지고 어디 쪽이 더 커요? 지금 3.2가 더 크잖아. 얼마큼? 이만큼 더 크죠. 그래서 요렇게 전기 음성도 합이 0이 아니면 극성분자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쪽에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 그래서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 전기 음성도 차를 이용해서 극성일지 무극성일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누구를 볼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극성 분자 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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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이다. 그래서 전기음 정도가 2.6, 그 다음에 2.2, 2.2, 2.2, 3이다. 3.2다, 3.2. 그러면 이때 둘의 음성도 차가 누가 더 커? 3.2랑 2.0 합치면 3.2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0.6만큼 가고, 얘 중에 얘가 0.4로 더 크지? 얘가 0.4로 더 크지? 0.4로 더 크지? 그렇지? 알았죠? 자, 그러면 양쪽으로는 같은데 이쪽으로는 어때? 서로 다르지? 다르죠? 자, 이런 친구가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 합이 0이 안 나옵니다. 전기 음성도 합이 0이 아니다. 이런 걸 극성분자로 불러요. 극성분자. 알았죠? 여러분, 조금만 더 하자. 힌트로 조금만 더 하자. 여기 강의실 너무 덥다. 조금만. 뭐라고? 그렇지. 강의실 너무 덥다. 그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만약에 비금속 중심원자의 비공유 투자성이 이렇게 있어버려요. 이렇게 있어버리면, 자, 2.2, 2.2, 2.2, 질소가 얼마지? 3인가? 3.0, 3.0. 그러면 이쪽으로 0.8, 이쪽으로 0.8, 이쪽으로 0.8인데 둘은 대칭인데 얘가 대칭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도 중심 원자의 비공유 중심 원자의 전기 음성도 합이 0이 아닙니다. 전기 음성도 합이 0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우리가 극성분자로 부른다. 자, 여러분 정신 차려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있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거냐면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올 거야. 시험 문제 C, H, H, C 이게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알았죠? 왜냐면 얘가 2.6, 2.2, 2.2, 2.2, 그 다음에 이거 3.2, 3.2. 자,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0.6, 이쪽으로 0.6, 아니, 반대다. 이쪽으로 0.6, 큰 쪽으로 가야지, 전자는. 이쪽으로 0.6에, 이쪽으로 0.4, 이쪽으로 0.4. 자, 지금 보니까 위아래로 0.4니까 합력은 C의 합력 0이고, 이쪽으로 0.6이면 합력이 0이잖아.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합이 0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 친구 극성이거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입체형이니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CL, 그 다음에 요렇게 H, 그 다음에 이렇게 CL로 있어. 이렇게 있어. 알았죠? 요렇게 대칭이다 보니까, 요렇게 입체형이다 보니까 지금 전자가 지금 CL 쪽이 0.6으로 당겨지고 얘가 0.6으로 당겨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0.4로 당겨지고 0.4로 당겨지거든. 됐죠? 자, 여기 나를 보세요. H의 결합을 파란색, CL의 결합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오시. 그러면 자, 이 H랑 H의 합력을 보니까 지금 H가 이렇게 CL이 당기고 있고, 탄소가 이렇게 당기고 있고,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 두 개의 합력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CL은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니 이렇게 가야겠지, 합력이. 그러니까 둘이 만나 안 만나 지금? 안 만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전기 음성도 합이 합이 0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친구 극성 분자예요. 이거 적어줍니다. 이거 적어줘야 돼. 이거 중요하니까. 자, 그 이유는 짠. 아래로 세개 위에 하고 뭐라고? 극성 분자의 이유가 아래로 H끼리의 합력의 방향이랑 CL의 합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있잖아. 그래. 맞지? 방에 갔단 말이야. 이걸 H 얘가 이렇게 파고들어. 그럼 합력은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CL 이렇게 당기면 합력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H 합력의 방향하고 CL의 합력의 방향이 달라. 이제 대칭이 반대가 돼야지만 합력이 0이 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극성 분자 조건. 이러면 극성 분자를 뜨더라. 극성 분자 조건 1번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더라. 알았지? 그 다음 2번 원소 종류가 세 종류 이상이야. 얘처럼 세 종류면은 절대 전기음성도 여기 나올 수가 없어. 맞지?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있어버리면 무조건 알았죠? 합력이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대칭이더라.
이거 외워놓으면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친구 한번 봐보자. 이 친구 보면은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얘는 없죠? 얘는 없고 대칭을 띄고 있죠? 원소 종류가 지금 두 종류로 끝났잖아. 이 친구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 여러분 조심할 거 있어요. 극성 공유 결합이랑 무극성 공유 결합이랑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랑 우리가 구분할 게 4개야. 여기서 이제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극성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헷갈리기 쉽거든 이거. 무극성 공유 결합. 헷갈리기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H 있지? 지금 보니까 C랑 H 다른 문제 붙었지?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여기 형우야, C랑 붙었지? 이건 뭐라 불러야 돼? 무슨 공유 결합? 두 중에 누구야? 잘했어. 무극성 공유 결합. 다 합쳐서 무극성 분자. 알았죠? 자, 또 여기 봐보세요. 여기 H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 보니까 이거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형우야 이거 무슨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이야. 그렇지? 같이 극성 물질 아니잖아.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극성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극성 공유 결합이랑 무극성 공유 결합이 섞여 있으면 무극성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극성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누구 외워야 되냐고? 얘 외우세요.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극성 물질. 알았죠? 좀만 쉬었다 하자. 얘들아, 좀 쉬고 맛있는 것 좀 먹어라. 기분 내라. 많이 안 좋네 근데. 많이 안 좋아. 질문. 그래 잠깐만. 혹시 고2 친구들 중에 문제풀이 토요일만 들으실 분 좀 더 말해주세요. 혹시 토요일만 들으실 분 알았죠? 수업 끝나고 그리고 방학 끝나고 3월달에 저녁 8시 30분 10시 아니 하원이나 그런 개설될 거예요. 알았죠? 평일에 못 오겠잖아. 그래도 또 개설은 될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 물론이
다음은 뭘로? 혹시 들으실 분 말씀해 주세요. 자, 책으로 가봅시다. 분자의 극성각, 물질의 성질, 분자의 극성각, 전기 성질, 대전체의 영향. 우리 이렇게 흐를 때 대전체를 가져오면 잠깐만 물은 H2O 이거 극성 분자죠.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오면 물이 플러스 쪽으로 치우쳐요. 알았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오면은 물이 똑같이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안을 관찰해 보면 물 분자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소랑 수소가 이렇게 표현되고 산소 쪽이 마이너스 T이고 수소 쪽이 플러스 T는 이런 그룹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유전 분극 현상이라 불러요. 유전 분극 현상. 알았죠? 분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나열되는 현상. 그게 유전 분극 현상이에요. 책이 안 나왔죠? 간단히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 물질. 대표적으로 기름이 무극성 물질인데 무극성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와도 그냥 흘러요. 알았죠? 무극성 물질을 흘려보내줄 때 마이너스 물질을 가져와도 그냥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페이지 103쪽에 나와 있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왼쪽에 보면 헥세인. 그러니까 헥세인 보면은 우리가 CaUH14로 돼 있죠. 그죠? 4로 돼 있죠. 자, 이렇게 CnHEN 플러스 2 알케닌조 탄화 수소는 무극성입니다. 알았죠? 헥센 옆에다 적어줘요. CnHEN 플러스 2 알케닌조 탄화 수소는 무극성입니다. 알케인족, 알케인 탄화수소, 짠, 됐고. 책 한번 봐볼게요. 극성분자, 극성물질이나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물질에 잘 용해됩니다. 그래서 극성물질은 물은 염화, 나트륨이나 황산구리와 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잘 녹이고 극성물질인 물과 에탄올은 잘 섞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름에 에탄올이 잘 안 섞여요. 그리고 기름에 소금도 잘 안 섞이고. 그래서 우리 기름장 만들면 기름에다 소금 넣잖아. 그러면 소금가루 들어있죠. 그죠?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섞이게 하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굴까?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섞어주는 물질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비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비누로 씻으면은
기름이 물에 잘 녹아서 씻겨져 나오죠? 알았죠? 그래서 비누는 한 부분이 무극성으로 돼 있고 한 부분은 극성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배웠을걸? 친수성, 소수성? 친수성. 알았죠? 자, 맨 아래 봐 봅시다. 그래서 분자 극성과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은 극성하고 무극성 중에 비교를 해보면 형우야, 극성이 더 분자 간 인력이 클까 무극성이 더 클까? 분자가 끌어당기는 거면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성이 더 큽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끓는 점, 끓는 온도, 그 다음에 녹는 온도.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끓는 온도랑 녹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 녹는 온도가 커집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끓는 온도랑 녹는 온도를 비교해보면 극성이 더 커요. 목성보다. 여러분 책 보시면은 H2O랑 CH4의 분자량이 거의 흡사한데 녹는 점 끓는 점이 거의 200도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이다. A란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0도씨랑 100도씨. B란 친구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마이너스 100도씨, 마이너스 150도씨. C란 친구는 녹는 점이 10도씨, 끓는 점이 70도씨. 알았죠? 자, 근데 얘네들이 상온에서 상온 23도씨에서 상태가 어떻게 되냐? 액체, 고체, 기체 중에 뭐냐? 알았죠? 그러면 상온 23도씨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도씨를 기준으로 0도씨랑 100도씨 사이에 있고 그렇죠? B라는 친구는 23도씨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도씨랑 마이너스 150도씨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는 10도씨랑 그럼 10도씨면 23도씨의 앞이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온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온이야. 그러면 23도씨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 알았지? 자, A가 0도씨 전에는 고체인데 0도씨 이후는 액체야. 100도씨 이후는 기체인데 100도씨 전에는 액체야. 그래서 A는 23도씨에 뭐가 돼? A는 23도씨에 액체가 되고, 알았지? 자, B는 마이너스 200도씨 전에 고체고 마이너스 200도 이후에는 액체고 마이너스 150도 전에는 액체고 이후는 기체고, 그래서 상온에서는 이 친구가 뭐로 존재해야 돼? 기체로 존재해야 돼. 알았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10도씨 이전에는 고체고 10도씨 이후에 액체고, 알았지? 70도씨 이전에는 액체고 70도 이후에는 기체고, 상온 23도씨에서는 뭐 해야 돼? 액체야지. 혹시 모르는 사람은 정리해놓고 아는 사람 안 적어도 돼. 백섭 쪽 가보자. 백섭 쪽. 분자의 극성을 활용하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물 속에 수분을 진동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자레인지 돌리면 음식이 맛없어요. 수분 날아가니까.
알았죠?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근데 분자 극성은 이용한 거야. 마블링. 자, 물과 유성물감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활용해서 마블링이 기름이거든.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마블링은 물의 유성물감을 떨어뜨리고 저어서 무늬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종이를 덮어서 물감이 묻어나게 한다. 이거는 마블링이 물에 안 녹는 걸 활용한 거다.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은 물 대신 기름으로 이제 빠는 건데 옷의 기름 성분은 물에 묻어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기름으로 빨면은 기름만 뽑아져 나와서 기름이 빨아집니다. 자, 숙제로 107, 108, 109, 110 풀어오세요. 107부터 110. 정신 차려! 그만 자! 자, 쭉 넘깁시다. 쭉 넘겨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화학평형으로 갈 거예요. 126쪽 가역반응. 우리 지금 2단원 끝났고 우리 지금 2월달 안 들어갔는데 2단원 끝났으니까 속도는 정확합니다. 알았죠? 속도 정확하고 혹시 학원에 동아리 공부하려면 저기 앞뒤에 칠판 2개 있지? 그 카페 학원 카페테리아도 하나 있고 거기다가 자기 동아리 공부해도 돼. 알았지? 어? 학교 어디지? 정광인 친구 있냐 혹시? 없어? 정광이 학교 많아. 저기 저 언니 저 언니 공부 엄청 잘하니까 이제 신입생이야. 알았지? 혹시 동아리 뭐 하냐? 저 토론 토론 동아리. 랩배틀을 알았지? 자, 우리 126쪽으로 가봅시다.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 여기 봐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H2O가 액체가 기체로 간대. 근데 기체도 액체로 갈 수 있지, 그렇지? 기체도 액체로 갈 수 있고. 그러면 H2O 기체가 H2O 액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부르고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부르네. 알았지? 자, 그래서 왼쪽이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지? 기화라고 부르지. 그래서 여기 정반응은 지금 기화고 기체가 액체로 가는 건 액체화 된다고 해서 액화라 불러. 액화. 이 친구 정반응 봐보자. 이 친구 정반응은 그럼 어떻게 돼? 오른쪽 아닌가? 어떻게 되냐? 같이 오른쪽 가면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이거 뭐야? 액화고 이 친구 역반응은 어떻게 돼? 역반응 액체가 기체로 가니까 기화야. 그래서 화학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반응이 역반응이 이렇게 달라져요. 알았죠? 단순히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화학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면 정반응, 화학 반응이 왼쪽으로 가면 역반응. 됐죠? 읽었죠? 자, 책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정반응, 왼쪽으로 가면 역반응이다. 자, 가역 반응,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걸 우리 무수분 변화라 불렀어. 이런 걸 물리 변화, 알았죠? 물리 변화가 가역 반응의 알았죠? 기본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역 반응의 예를 많이 해놨어. 또 뭐 있을까? 용해. 그 소금물 녹이는 걸 용해냐? 용해 맞지? 용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봐봅시다. 염화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의 변화 COCl2가 물하고 만나면 붉게 바뀌죠. 여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죠.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이 COCl2 물이 섞여 있다. 맞죠? 그래서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건조시키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건조시키냐 물을 묻히냐 차이니까 가역 반응이라 불러. 알았지? 정거리 역반응이 가능해. 자, 됐네요. 이런 걸 가역 반응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 밑에 황산물이 봐봅시다. 황산물에 물을 섞어놨어. 그러면은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 황산물에 물이 섞여 있으면은 불이 때문에 푸른색으로 보여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건조시켜 버리면 황산물이랑 물을 분리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얘는 붉은색, 흰색으로 보여. 흰색. 됐죠? 자, 이 친구도 가역 반응이다. 그렇지? 불이 이온이 되면 푸른색, 그 다음에 황산물이 고체가 되면 흰색. 그렇죠? 물에 넣었다가 건조시켰다를 반복할 수 있죠. 그러면 색깔이 계속 바뀌어. 그렇죠? 이건 여기 가능한 거잖아, 그지? 물을 건조시켰다가 물을 집어넣었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회동굴과 정유서. 석회동굴과 정유서. 석회동굴 CaCO3가 물, CO2. 자, 여러분 이거가 지하수에 알았죠? 지하수. 지하수에도 CO2가 있잖아.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물에 녹아버리니까 HCO3 CA 그 다음에 2 수용액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반응은 지하수에 동물이 녹는 것. 맞죠? 지하수에 의해서 동물이 녹는 거고 정반응은 역반응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지하수에 탄산, 칼슘 이온이 석주를 만들고. 알았죠?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 둘 다 가능하죠. 됐죠? 예,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가역반응. 한쪽 반응으로만 거의 다 일어나는 걸 우리가 비가역반응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연소, 형무양. 자, 봐보자.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메테인이 될 수 없잖아. 그치? 이랬지? 그래서 연소는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야. 자, 그 다음에 앙금 반응. 앙금 생성이 되면은 다시 원을레로 만들 수 없어요. Na2, 그 다음에 CO3랑 그리고 CaCl2랑 NaCl 그리고 탄산가스 CaCO3. 그렇지? 이 두 개를 계속 둔다고 해서 이 물질을 계속 둔다고 해서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야. 염화칼슘을 만들 수 없다. 알았죠? 그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거 봐보자. 자, 금속과 산의 반응.
그러니까 마그네슘하고 염산을 넣어서 수소기체랑 염화 마그네슘을 만들었는데 수소기체랑 염화 마그네슘을 계속 둔다고 해서 산성과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 뜻이에요. 강산과 강염기 중화 반응을 했거든. 중화 반응을 했는데 계속 둔다고 해서 강산이랑 강염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동쪽 평형 32분 이상 지금 32분인데 좀 더 합시다. 5분 쉬었다 할까?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어? 넌 지금 보니까 거의 사망 직전인데 너무 왜 피곤하지? 저요? 어. 셋이 돼서. 왜 그래? 빨리 가야지. 그럼 여러분 동쪽 평형까지만 끝냅시다. 끝내고 빨리 끝나면은 쉬었다 갑시다. 자, 동쪽 평형. 동쪽 평형. 자, 가역 반응에서 전 반응 속도와 옆 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자, 대표적으로 보이냐? 대표적으로. 비켜줘야 될 텐데. 자, 동쪽 배워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영도식을 만들어 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있어. 얼음이. 그리고 물이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이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거든. 맞지? 자, 그러면 이때 얼음이 물이 되는 속도랑 물이 얼음이 되는 속도가 같을 때가 있어. 그러면 얼음의 양이 밖에 안 바뀌어? 얼음의 양이 일정하지. 이럴 때를 우리가 동쪽평형이라 불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운 거. 얘는 온도를 0도씨로 맞춰야 되니까 매우 빡세고 쉬운 건 뭐가 있을까? 밀폐된 공간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알았지? 밀폐된 공간에서 물을 증발을 일으킬 거야. 물 증발을. 그러면 물이 증발하다가 임기점이 오면 있잖아. 더 이상 이제 물의 양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수증기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물의 양이 일정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걸 중학교 때 뭐라 배웠어? 물의 양이 일정할 때, 더 이상 증발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 포화 상태라고 배웠었잖아. 그래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증발 속도랑 수증기가 물이 되는 뭉축 속도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두 속도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이해됐지? 증발 속도랑 뭉축 속도가 같아야 돼. 알았죠? 그럴 때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불러. 동쪽 평형 상태. 자, 상평형 봐봅시다. 자,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뭉축 속도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상평형에서
산이 말하는 거는 세 가지다. 고체, 액체, 기체. 알았죠? 알았죠? 여기서 산이 말하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을 말한다. 됐죠? 자, 여러분 그래프 외워야 돼요. 밑에 보시면 그래프. 자, 밀폐용기의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비교해 보시면은 자, 우선은 여기 한번 봐볼까? 우선은 H2O에서 물이면 H2O 액체지? 그렇지? 실험을 먼저 해보자.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밀폐된 용기에다가 H2O 액체만 넣을 거야. 위에는 진공이었고,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면 H2O의 양을 보니, 자, H2O의 양 중에서 먼저 H2O 액체의 양을 보니 처음에는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줄어가지고 어느 순간 멈춰버려. 알았지? 그래서 요때 변화박자가 이때를 우리가 중학교 때 포화 상태라고 불렀어. 포화 상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기를 상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혹은 동쪽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동쪽평형. 동쪽평형이 더 넓은 폭이. 동쪽평형. 포화 상태로 해도 맞아. 근데 그 용어가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체는 어때? 기체는 이게 증발을 하다 보니까 기체가 천천히 늘다가 멈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는 H2O 기체. 그래서 처음에는 잘 녹다가 얘가 이제 등기 쪽인 사람이 녹지 못할 거야. 이때가 포화 상태, 상평형 상태, 동쪽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근데 여러분 책에는 뭐가 나왔냐면 증발 속도, 응축 속도라고 하는 속도 개념이 나왔어. 속도.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증발 속도가 있잖아. 과학자들이 계산 돌려봤더니 증발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정하더래. 알았지? 이거 증발 속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온도가 결정하는데. 엄청 중요하니까 책에 있는 거 별표 쳐줘야 돼. 자, 증발 속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무조건 일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알았죠? 이 증발 속도는 누가 누구로 바뀌는 거야? 증발 속도는 물이 뭐로 바뀌는 거야? 수증기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응축 속도 보니까 응축 속도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수렴해. 그러지? 맞죠? 자, 이거를 응축 속도라고 부르고, 응축 속도는 수증기가 뭐로 바뀌는 거야? 얘는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속도. 자, 그리고 요런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너무 직선에 바뀌었대. 요런 그래프에서 시간에 따라 지금 응축 속도는 증가의 감소 얘들아. 시간에 따라 응축 속도는 어때? 증가해요. 잘했어. 증가해요. 그냥 일정이죠. 어디 봐. 여기서부터 일정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증가하다가 이제 일정하죠. 증가하다가 일정합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응축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 응축 속도 변화량은 응축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서 증가해 감소해? 이만큼 변했다가 이만큼 변했다가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다? 감소합니다. 변화량은
요 시간에 이만큼 우주 속도 증가했는데 요 시간에서는 우주 속도 이만큼 시간이 좀 더 증가했더니 변화량이 요만큼 시간이 또 증가했더니 변화량이 이만큼. 그렇죠? 속도 변화량은 감소해요. 알았죠? 속도는 증가하고 속도 변화량은 감소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는 어때? 속도 변화량이 있어 없어 지금? 나중에 속도 변화량이 없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는 평형 상태에서 속도 변화량은 빵이에요. 속도 변화량은 0입니다. 알았죠? 특히 증발 속도는 온도가 결정한다고 꼭 알아두세요. 잘 적어주세요. 거의 끝나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화학평형까지 못 끝낼 것 같은 느낌인데 하는 데까지 합시다. 하는 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만 잘 적어주시고. 괜찮아, 할만하니. 너무 힘들지? 할만하니. 네. 자, 용해평형 봅시다.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색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자, 용해평형이고 동쪽평형이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동쪽평형이 엄청 넓은 범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용해평형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상평형이 있는 거야. 알았죠? 동쪽평형이 훨씬 넓은 범주예요. 알았죠? 용해평형 보면 이제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죠? 화학에서 소금물 넣었을 때 소금물이 더 이상 녹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물 100g에 소금 40g 넣으면 얘가 막 녹아. 그래서 소금이 이제 소금 결정이 이렇게 가라앉잖아. 이때 소금 결정이 20g 있고 더 녹아가지고 소금 결정이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소금 결정이 8g.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소금 결정이 8g일 때가 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도 소금 결정 8g. 알았죠? 그러면 이때 소금 물이 몇 g 되는 거야? 소금 결정이 8g이면 소금 결정 8g 안 녹은 거잖아. 이때 소금 물은 얼마가 돼? 소금 물은 얼마? 132g 되는 거지, 그지? 맞죠? 녹아야 소금 물이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를 보니까 소금 물의 양을 보니 맨 처음에 100g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녹다가 더 이상 못 녹아. 얼마일 때 못 녹아? 132g일 때는 더 이상 못 녹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평형. 중학교 때는 이거를 뭐라 불렀어? 포화상태라고 불렀잖아. 포화상태. 얘를 그러면 용해평형이라고 불렀고 동쪽평형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게 이제 용해가 되지만 용해랑 속출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었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친구의 이제 용해 속도랑 속출 속도를 보여. 용해 속도는 너무 일정하네. 여러분 책에 나왔나?
여러분 적어주세요. 적죠. 용의 속도는 누가 결정하냐? 이 친구도 온도가 결정합니다. 온도가 결정하고 처음에는 소금물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소금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석출 속도가 증가해 이렇게 지금 석출 속도.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면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똑같아지고 이 구간을 우리가 동적 평형 그다음에 얘를 용의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잘 적어주세요. 괜찮아. 너 잠만 자는 것 같은데. 아 그래? 힘들지. 있잖아, 잘 알겠어. 다 적었습니까, 여러분? 자, 그게 127쪽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책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책 맨 아래 봐보세요. 석출 속도랑 용의 속도를 나눴대. 지금 보니까 여기 요 구간에 보니까 요 구간 A 구간, B 구간, B 구간 봐보자. 그래서 여러분 책 보니까 A 구간에서 석출 속도가 용의 속도를 나눴더니 그게 1보다 작대. 이항시키니까 석출 속도가 더 적대. 용의 속도. 그래서 처음에는 석출 속도가 더 적대. 용의 속도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 보시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 요때는 석출 속도가 용의 속도랑 똑같대. 형문이야, 2개 나누면 얼마 나와야 돼? 2개 나누면 얼마 나와? 1 나와야겠지. 둘이 같으면 1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 책 보니까 석출 속도랑 용의 속도를 나눴더니 얼마 나온다고? 1 나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봅시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의 중적 평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화학 평형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128쪽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러분 좀 일찍 끝내줬거든요. 애매해가지고 숙제합시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숙제하실 분 숙제합시다.